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4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 제가 선정했습니다.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의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제목은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고 영어 제목은 마조리 프라임입니다. 예. 2017년에 나왔고 연출과 각본에는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 촬영에는 숀 프라이스 윌리엄스, 음악에는 미카 레비입니다. 로튼 토마토에선 89%의 신선도를 받았고 10점 만점에 7.4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메타크리틱에선 82점의 크리틱 스코어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시체스, 로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전주국제영화제 등의 후보로 올랐고 선댄스에서는 프리미어 부분의 후보로 오르고 알프레드 P. 슬로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유명 잡지들은 타협적이지 않은 올해 가장 지적인 영화, 아름답고 황량한 최면술, 훌륭한 각색,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 도발적인 설정으로 우리를 매혹시킨다. 이렇게 평을 남겼습니다.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필리처상 후보로 지목이 되었던 조던 해리슨의 연극 마조리 프라임을 영화화하였습니다. 마조리 프라임은 2014년에 로이스 스미스를 주인공으로 초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에게 로이스 스미스가 직접 작품을 소개시켜줬고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동반자가 인간의 기억을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작을 접한 직후부터 각색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 계획을 하였다고 하네요. 네. 일단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마조리 프라임은 조던 해리슨이 브라이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 인공지능을 소재로 극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가장 인간적인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적인 것 그리고 기계적인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서 진짜 인간다움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 집중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조던 해리슨도 실제로 자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를 할머니가 앓고 있었는데 네. 조던 해리슨의 부모님이 할머니의 기록 같은 것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총 5권의 간병일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기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좋아했던 거는 뭔지 어떤 것을 잘했는지 치매 가운데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거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 연극에 대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인공지능에는 프로그램에 디테일을 제공할수록 스스로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방식 때문에 무언가 의문이 있었다고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런 기억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마조리 프라임이라고 하는 극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이 영화화 된 다음에 조던 해리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에 갇혀있으면 실증이 난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흡족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이라면은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은 극중에 회상씬을 집어넣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기를 나는 3명의 주요 캐릭터에게 한 번씩의 회상 장면을 주었다. 캐릭터 개인의 회상은 다른 씬에서 나온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와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이것을 비교해 보여주려는 의도를 표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에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는데 프라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이 설정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속의 프라임 컨셉트는 기억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면서 달콤하면서 옥삭한 감정을 준다고. 프라임은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홀로그램으로만 존재하죠. 이것은 곧 사람들이 그 영상에 투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치는 에너지나 감정을 반영하는 식으로 함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더 닮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프라임의 의미는 친절할 수도 있고 관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래 배우자보다 더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을 수 있고 더 인간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또한 감독은 영화는 기억의 불안정성과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기억에는 치유와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의도를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을 만한 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 속에 샤프란 색의 천이 날리는 이미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게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행사라고. 센트럴파크에서 2005년 크리스토라는 대지 예술가가 더 게이트라고 하는 설치 미술의 하나였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설치 미술이고,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출가 각본의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의 전작으로는 체리 2000, 트위스터, 나디아, 워킹맨, 햄릿 2000, 윌리엄 이글스톤 인 더 리얼 월드, 범죄의 제국, 밀그램 프로젝트, 이스케이프스 등이 있었고 이번 작품이 가장 최신 작품입니다. 감독의 개인사를 이야기하자면 하버드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을 위해서 3년 정도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됐죠. 네. 이 감독은 체리 2000이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 데니스 호퍼의 소설 A Hero of Our Time이라고 하는 작품을 원작으로 만들어서 1987년에 완성을 했고 1992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Another Girl, Another Planet이라고 하는 작품은 핸델들을 활용해서 장난감 회사인 피셔프라이스와 함께 촬영을 했다고 하고, 나디아라고 하는 작품은 코믹 뱀파이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로 책도 출판을 하고 영화나 아트포럼 이런 곳에 비평과 평론도 쓰는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전작을 좀 살펴봤습니다. 범죄의 제국이랑 밀그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범죄의 제국이라고 하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네. 침벌레인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직의 왕인데 그 왕의 딸이 있고 그 딸을 사랑하는 누군가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파고를 맺고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그거를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영화화했는데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어체에 가까운 대사들을 그냥 그대로 영화에서 쓰는 느낌이더라고. 설정도 총을 쏘고 오토바이를 타고 뭐 자동차를 타고 그런데도 대사를 들어보면 시종과 하인과 같은 느낌이 나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올 것만 같은 생각들 있잖아. 정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신기하긴 했는데 끝에쯤 와서 이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선 너무 시트콤 같고 꽁트 같아가지고 실망스럽더라고. 네. 이번 작품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 비교하면은 괴리감이 크지 작품에. 밀그램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품은 밀그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이 얼마나 권위에 복종을 하는지 네.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자 2명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은 학생, 한 사람은 선생님으로 두고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네. 아 죽을 것 같아요. 막 학생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선생님이 그 맞은편 칸막이 안 보이는 채로 있는데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뒤에 감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하시라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너는 그냥 실험만 하면 된다.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끝 전압까지 충격을 줄 것인 거에 대한 그런 실험인데, 이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을 때는 약 60%에서 70% 정도가 충격을 가했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 실험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보고 관객한테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인지, 의의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해서 그 실험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의미나 교훈 같은 거를 들려주는 거 이상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유독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좀 재밌는 거는 밀그램 프로젝트를 보면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보편적으로 깔려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품의 기조가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도 오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미카 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생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전작으로는 언더 더 스킨, 제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이 세 작품입니다. 네. 언더 더 스킨에선 LA 비평가 유럽영화상, 시카고 비평가, 런던 비평가 협회에서 음악상, 작곡상, 기술, 공헌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시카고 비평가에서 음악상을 탔고, 오스카 그리고 런던 비평가 협회에선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랑 크리티스 초이스에서도 음악상으로 후보로 올랐었네요. 이분은 원래 전문적인 영화 음악 감독은 아닙니다. 네. 미카추 앤드 더 쉐입스라고 하는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미카 레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미카추라고 하는 예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혼합한 실험 음악 같은 것들을 해요. 들었을 때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런던 클럽에서 DJ 생활을 했었고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믹스테이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작곡가, 프로듀서 등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길드홀 음악 연극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곡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주얼리라고 하는 앨범이 나온 이후에 영국의 음악평론가들로부터 그 해에 범상치 않은 데뷔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음악을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진공청소기가 들릴 때도 있고 악기가 아닌 소리를 가지고 혼합시켜서 리듬과 나름의 음정을 만들면서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제대로 된 악기를 썼다 싶으면은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나는 음악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언더 더 스킨 같은 경우가 영화가 워낙 비범하죠. 영화 음악 데뷔가 언더 더 스킨인데 참 감독이 잘 선택했다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서 저는 굉장히 음악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는 되지 않지만 씬에 따라서 10년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20, 30년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을 아우를 수 있는 선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마조리 역할의 로이스 스미스. 전작으로는 에덴의 동쪽, 죽음의 묵시록, 데드맨 워킹, 트위스터, 서스펙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킬샷, 라스트 러브 인 뉴욕, 뉴욕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방법, 티모시 그렌의 이상한 삶, 코미디언 등에 나왔습니다. 네. 수상 기록으로는 잃어버린 전주곡을 통해서 제5회 전미비평가협회상의 여우조연상을 탄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개인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연극을 했고 워싱턴 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했으나 졸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30년생입니다. 48년에 대학에서 만난 웨슬리 데일 스미스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라의 2명의 자식을 낳고 70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51년도에 시애틀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직업 경력을 위해서 뉴욕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53년도에 TV에서 연기로 데뷔를 하게 되고 에덴의 동쪽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명세를 떨치게 되고 1955년에는 라이프 매거진 표지에 실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는 영화보다는 TV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했고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고 2007년도엔 미국 극장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은 이번 작품을 할 때 그 프로듀서한테 무조건 캐스팅 돼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이스 스미스 본인도 이미 연극으로 무대에 섰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영화를 하는 데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합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월터 역할의 존 해위입니다. 전작으로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위 워 솔저스, 지구가 멈추는 날, 싱글맨, 스틸, 에이트 공대, 타운, 서커퍼치,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밀리언 달러 암, 미니언즈의 허브 오버킬 역할을 맡았고 저희가 134화에 다룬 네. 베이비 드라이버에 나오기도 했죠. 네. 더 궁금하신 분은 134화 베이비 드라이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스 역할의 지나 데이비스, 전작으로는 투시, 플라이, 우연한 방문객, 비틀주스, 도망자, 델마 루이스, 그들만의 리그, 리틀 빅 히어로, 엔지, 롱키스 굿나잇, 스튜어트 리틀의 리틀 부인 역할을 맡았고 이너월드 등에 나왔습니다. 재밌는 기록이 IQ가 150이고 멘사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스턴에서 드라마를 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으로 가서 웨이트리스 생활을 하면서 배우를 꿈꿨습니다. 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카탈로그 모델을 찍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투시의 감독이 보게 되고 신인 배우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연한 방문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타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마 루이스라고 하는 작품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상대가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였기 때문에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후 남편인 레니 할린 감독의 작품 롱키스 굿나잇에 출연을 했지만 예. 정말 역대급 흑역사를 찍고 나서 이혼을 하고
연기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커맨더 인 치프라고 하는 TV 드라마에서 여자 대통령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골든글로브에서 TV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타게 됐습니다. 네. 가족사를 좀 이야기하자면은 어머니가 교사 보조셨고 아버지가 토목기사이자 교회 집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피아노, 플룻, 오르간 등을 연주를 했고 교환학생으로 스웨덴 지역에 머물면서 스웨덴어를 익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존 역의 팀 로빈스입니다. 전작으로는 어메이징 스토리, 야곱의 사다리, 프레이어, 숏컷, 쇼생크 탈출, 허드서커 대리인, 데드맨 워킹, 미션 투 마스,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미스틱 리버, 우주전쟁, 그린 랜턴, 어 퍼펙트 데이 등이 나왔습니다. 네. 영화계 56화 쇼생크 탈출 때 저희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사를 이야기하자면 캘리포니아의 웨스트 코비나에서 태어났는데 자란 거는 뉴욕에서 자랐다고. 어머니는 배우였고 아버지는 뮤지션인 예술가 집안에서 자라났고 UCLA 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 이후 뉴욕에서 연극 배우로 경력을 시작했고 처음 맡았던 역할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번안한 음악극이었다고. 네. 그 이후에 TV에서 단역을 하다가 탑건의 단역으로 멀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56화 쇼생크 탈출화를 들으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1부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